바이킹 남성의 명예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 RGR. 모독이 아닌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법적 무기였다. 고발당한 자는 우틀라가르가 되어 사냥감이 되었다. 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한 단 단어가 당신의 명예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면, 모든 법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면, 북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단어는 RRGR였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로 속삭이는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즉각 사회적으로 처형당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공개적인 수치의 낙인이었다. 바이킹의 전사 문화에서 남성성은 미덕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법, 명예, 그리고 영적 가치를 다지는 기초였다. ARG와 R라고 불리는 것은 대략적으로 비남성적, 여성적 또는 도덕적으로 일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이는 남자들을 함께 묶는 코드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그라가스와 같은 텍스트에 보존된 북유럽 법은 이 혐의를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는 거리의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비방인 애니드로 응답을 요구했다.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전투에서의 비겁함, 동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채택하는 것, 또는 예언과 조작의 마법인 세이드알을 수행하는 것. 여성이 수행할 때 세이드알은 존중받았지만 이를 수행한 남성은 수치를 당했다. 자신의 성별에 맞지 않는 역할을 걸어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다. 신 오딘조차도 스노리 스툴루손의 잉클링가 사가에서 시드르스 아디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남성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남성이 IIRGR로 낙인 찍혔다면 그의 유일한 허너러블 선택은 홀감이라는 의식적인 결투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거부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은 파멸을 가져왔다. 10세기와 11세기 아이슬란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한 추방에 처해질 수 있었다. 바이킹법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다. 이는 단순한 추방이 아니었다. 사회적 죽음의 형벌이었다. 피고인은 유틸라갈, 즉 법적 보호가 없는 범법자가 되었다. 누구나 그를 무컨시퀀스 없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불명기의 오명이 그의 친족에게까지 퍼져 그의 혈통의 위상을 여러 세대에 걸쳐 손상시켰다. 바이킹의 눈에서 남성성은 신성한 것이었다. 강철과 피로 단련된 것이었다. 그것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RGR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단어였다. 바이킹법에서 에스코강알, 즉 숲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처벌만큼 궁극적이거나 끔찍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추방이었다.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고립으로 인한 사형이었다. 그라가스에 기록된 이 처벌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주어졌다. 보상 없는 살해, 마법,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혐의가 반박되지 않은 경우 RRGWR가 되는 것이었다. 추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경미한 추방 FGI 올 마우크 가르디발은 3년간 지속되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에스코강엘, 즉 완전한 추방은 영원히 지속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모든 정착지를 떠나야 했다. 모든 농장, 모든 어촌, 그는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불을 함께 나누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빵이나 음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가족조차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살아있는 세상에서
유령이 되었다. 법적 권리가 없고 피난처가 없고 공격받을 경우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 누구든지 그를 사회의 경계 내에서 보았다면 그를 죽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하고도 칭찬받을 뿐 처벌받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살해자는 범법자의 남은 재산을 주장할 수도 있었다. 법은 명확했다. 범법자를 죽인 자는 보복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사가들은 이 운명을 견뎌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레티르 아스문다르손처럼 수년간 황야를 방황해야 했고 짐승처럼 사냥당했다. 대부분에게 그 끝은 빨리 찾아왔다. 바이킹의 풍경은 외로운 남자에게 친구가 아니었다. 얼어붙은 겨울, 포식자, 그리고 기아가 그를 앗아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겪은 최악의 고통은 어떤 의식도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식이었다. 기억 속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법의 눈에는 그는 이미 죽은 심정이었다. 우틀라가아글로 낙인 찍힌 남자는 더 이상 바이킹 법 속에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늑대에 비유되었다. 사냥당할 짐승이었다. 법 자체는 그런 남자를 쌈의 베릿셈 울팔 이 코기, 즉 숲속의 늑대라고 묘사했다. 이는 감금이나 돌아올 희망이 있는 추방이 아니었다. 당신의 생명에 대한 공개적인 시즌이었다. 인간성을 제거하는 의식적 행위는 고의적이었다. 추방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었다. 이는 그 남자가 친족, 보호 또는 유산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시민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들이 사냥당하는 파티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 남자의 존재 자체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특히 그의 비남성성이 문화적 성경계를 넘거나 북유럽 사람들이 더럽힌다고 여기는 행위에 기인했다면 더욱 그러했다. 한번 추방된 자는 공공집회, 종교의식 또는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는 정의의 모든 통로에서 차단되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자들과 거래하거나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가 남긴 모든 재산은 압수되거나 재분배되었다. 그의 무기조차 그에게서 빼앗기지 않았다면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겨우 그는 자신을 지우고 버린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에 맞서는데 무력했다. 최종적인 잔인함은 심리적이었다. 숲과 피오르드를 방황하는 많은 남자들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마주치는 모든 인간의 얼굴이 자신의 살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파괴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었다. 북유럽 문화에서 남자의 정체성은 그의 혈통에 묶여 있었다. 그의 가치는 그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의 명예, 과거와 미래에 의해 측정되었다. 추방과 AR저의 이 아래 오명은 망명당한 남자에게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족 이름을 통해 독처럼 퍼져나갔다. 니딩갈, 즉 불명예를 아는 남자는 단순히 외면당하지 않았다. 그는 지워졌다. 가족들은 종종 그의 이름을 족보에서 삭제했다. 그들의 사가에서 그를 완전히 생략했다. 이는 우연한 손실이 아니었다. 역사적 지워짐이 고의적이었다. 한 남자의 존재는 나무에서 가지를 치듯이 깔끔하게 잘릴 수 있었다. RGR, 남자에게서 유래된 경우 결혼 가능성에 해를 미칠 수 있었다. 토지 상속의 기회를 줄이고 공공지표에서 정치적 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 지워짐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과
이후 세대가 연관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조상의 언급이 자랑의 행위인 문화에서 이 생략은 파괴적이었다. 쓰러진 전세에게 전투에서의 죽음은 노래와 돌의 영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니딩기알에게는 어떤 칭송도 이야기도 기억도 없을 것이다. 그의 피는 여전히 흐르겠지만 그의 이름은 흐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불명예를 아는 남자는 바이킹이 믿었던 가장 신성한 선물, 즉 기억 속의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리고 북유럽 신앙에서 기억은 불사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바이킹 세계에서 남성성은 힘, 명예, 그리고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할 준비 태세에서 세운 요새였다. RGR에 대한 비난은 그 요새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망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를 그의 권리, 친족, 그리고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그의 위치에서 분리하기 위해 날카롭게 다듬어진 법적 칼이었다. IRGR가 되는 것은 모든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있는 경고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북유럽 남성성의 단호하고 가혹한 규범을 지키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의 구현이었다. 전투기술, 귀족 혈통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 단어가 붙으면 구제받을 수 없었다. 법은 여러분에게 방패를 주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최종 선택만을 주었다. 자신의 명예를 방어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끝을 넘어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가든가. 바이킹은 남자의 이름이 그의 진정한 불사라고 믿었다. 하바말은 약속했다. 손은 죽고 친척은 죽고 자신도 죽는다. 그러나 좋은 명성을 얻으면 고귀한 이름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지만 불명예를 지닌 니딘겔에게는 그러한 위안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몸이 없어지기 전에 묻혔다. 그의 기억은 홀에서 노래되지 않았고 숲의 침묵 속에서 썩어버렸다. 코드는 무자비했다. 한 남자는 늑대들 사이에 늑대이거나 사냥감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사냥감은 사가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 바이킹 남성성의 차가운 철은 클랜을 방어하고 충성을 고취시키며 전사들을 단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를 향해 돌아서 자신의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 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운을 남긴다. 사회는 여전히 경계를 그리고 누가 보호받고 누가 추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숲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추방, 즉 지위, 목소리, 인간성의 상실은 여전히 매우 실제한다. 바이킹은 모든 남자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